저도 마찬가지지만 방송에 출연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많이 없어져서 요즘 근황을 알고 싶은 분들이 꽤 있을 것 같아요. 네. 결혼은 안 했죠? 아직. 생입니다. 뭐라고? 한 번도 못했습니다. 생 바보라고 하죠. 아니 뭐 그럴 수도 있어요. 뭐 제가 바보입니까? 제가 그 어머니 간병을 이제 10년을 했었고 20대 때는 이제 군대 제대하고 무명, 30대 때는 방송을 많이 했고 40대 때는 이제 간병하면서 쭉 보냈는데 어머니가 생전에 너 장가 가는 거는 꼭 보고 내가 가야 되겠다. 그래서 간호사분들이 많이 바뀌었어요. 저희 병실에 전담 간호사가 왜 바뀌었냐면 간호사님이 들어오셔갖고 자 이명남 환자님 제 체온 체크할게요. 그래갖고 체온 딱 하면 손을 딱 주면 엄마 손이 이게 제가 엄마 손이고 이 손이 이제 간호사 누나 손이거든요. 손을 딱 잡아요. 그리고 저를 한번 보고 간호사를 한번 보고 저를 한번 보고 간호사를 보면 간호사 누나가 손을 어떻게 하냐면 간호사 누지지. 간호사분이 많이 안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게 있습니다. 11살에 남자들이 하는 포경수술을 했어요. 11살에. 21살에 군대를 갔고. 넘어져가지고 자동으로 까졌나? 까진. 어머니 얘기하는데 좀 진실되게 합시다. 네, 그래서 어머님 병간호를 했는데 우리 개그맨들이 뭐 좀 감정 섞인 얘기를 하려고 그러면 안 돼. 안 돼, 이게. 우리 아버님도 저도 병간호를 꽤 했어요. 집사람하고. 네, 그러다가 어머님이 다 요양원에서 돌아가시고, 그 전에는 이제 병원에 계실 때는 진짜, 그거 희한한 거야. 아들들은 아버지, 엄마 기저귀 갈아주는데, 네. 여자들은 잘 못하더라. 네.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요. 우리 누나들만 그러나? 뭐라이것들. 근데, 우리 아버님이 네. 그렇게 아프시고, 탁 보고 계신데, 진호가 아버지 제 병문안 딱 가가지고, 봉투를, 아버님 맛있는 거 사드세요. 그리고 뭐 움직이지도 못하던 분이, 일어나가지고, 봉투를 받아가지고, 잘 세셔. 그걸 세더라. 꿈쩍도 그걸 세시고 또 다시 누워. 언제 그랬냐는 뜻이. 누워 계시. 아니 진짜로. 누워 계시고 하나는 우리 아버님은 원체 내가 이제 너무 이제 잘 모시고 그러다가 돌아가셨으니까 한이 없는데, 우리 아버님이 이걸 좋아하셨어. 우리 아버님이. 유전인가 봐, 그게. 유전이야. 우리 와이프도 알아. 하여튼 어디 가면 이거 지랄나는 거 알아요. 아는데 79금이세요. 우리 아버지가 하루는 내 귀에다 대고 아들아, 간병인이 있잖아, 간병인. 네. 아들아, 저 간병인은 내 스타일이 아니야. 바꿔줬어. 일주일 있다 가면은 또 실증 난 거야. 또 바꿔줘. 내가 무슨 룸사롱 마담도 아니고. 아버님, 제가 이러고 삽니다. 어머님 그래서요. 갑자기. 그래서 몇 년을 병 간호를 하신 거예요? 근데 아버님이 체인지 그러셨잖아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병실에 밴드가 들어오셨는데 귀가 안 들리시던 분이 화음이 안 맞아. 믹서를 좀 어머니요. 어머니 한 10년 정도 간병을 했고 하루에 이제 앰뷸런스를 2번 탄 적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119 이렇게 차 몰고 오시는 분을 2번 뵌 적이 저는 기억이 안 나는데 아이고 자주 뵙네요. 인연입니다.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그런 에피소드들이 되게 많았어요. 많았고 기저귀 집어 던지고 도망간 적도 있고
근데 이제 욕창이 생기니까 되게 이제 고통스러워했어요. 맞아요. 허리를 옆으로 들고, 근데 저는 성인용 기저귀가 그렇게 많은지 몰랐습니다. 기저귀가 막 이만한 거. 기저귀, 아우, 좀 허리 좀 돌리라고 해서 푹 던졌는데 벽에 딱 묻어갖고 안 떨어지는 거예요. 응하고 같이. 그래갖고 도망을 가서 사우나에 잠깐 눈을 붙였는데 꿈에 집 나간, 37년 전에 집 나간 아버지의 꿈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 정원이 나오고 저기서 싹 웃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너무 무서웠어요, 저는. 야, 인마 너 빨리 병원 안 들어가 이게 아니고 싹 웃고 계시더라고요. 그게 너무 무서워서 옷을 빨리 대충 입고 병원에 다시 들어왔거든요. 수간호사님이 그렇게 할 거면은 하지 마세요. 지금 계속 얼마나 누워 계신지 아세요? 그리고 저거 뭡니까? 저거 지우지도 않아요. 그래서 다 문 대고 다시는 도망가지 말아야 되겠다. 수간호사가 이뻤으면 난 거기 계속 머물렀지. 그렇죠. 계속 있지. 어디 안 가고. 근데 저희 어머니하고 거의 저희 어머니랑 동년배. 아, 그래요? 네, 조금 있으면 제가 그분도 간병해야 될 것 같아요. 참, 우리 다 아시는 분 다 아시겠지만, 우리 심연섭 씨가 참 아버님이 너무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죠? 네. 아버님 너무 일찍 돌아가시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머님이 이제, 자녀들 키우기 많이 힘들으셨을 것 같아요. 그죠? 그때 어머니가 아버지가 가신 게 45세, 어머니도 45세. 오남매. 같은 나이에 돌아가셨어요. 네, 동갑이세요. 38년 범띠. 근데 45세에 돌아가셨다고? 네. 아버님 돌아가시고 바로 어머님 돌아가셨고. 아니요. 아버지 돌아가신 게 45세. 그때도 엄마가 45세 동갑이니까. 그리고 동갑이니까. 어머니는 82세. 82세. 그러니까 어머니가 저한테 나는 절대 90까지는 안 살란다 그래서 무슨 얘기세요? 그랬더니 너희 아버지 따블로 사는 거거든 그랬거든요. 그래서 아버님이 아웅산? 아웅산? 네. 지금 뭐 다 아시죠? 아웅산 수지의 아버지가 아웅산 아버님이 요새 장관. 아니 그냥 뭐 정치 네, 하여튼 아신 분도 아시니까 뭐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네. 참 어렸을 때 충격이 많이 있었을 것 같아요. 저 같으면 뭐 그러니까 많이 힘들었을 것 같아요. 어떤 아버님들이든 급작스러운 사고는 다 똑같아요. 느끼는 감정은 다 똑같은 아버지니까. 근데 이제 저희 아버지는 이제 무너져서 돌아가신 건데 폭탄이니까 붕 터져서 무너져 돌아가신 건데 똑같죠. 뭐 교통사고로 돌아가시는 똑같은데 이게 다른 유자녀들에 비해서 저는 드러나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우나 탕 안에 있으면 세월이 흘러서 그러니까 저를 알아보는 어르신들은 탕 안에 있으면 어떤 어르신이 나 딱 보시더니 아웅산 그러니까 순간순간 진짜 스트레스를 받는 거죠. 그치. 택시를 타도 기사님이 그러니까 운전 중에 얘기하시는 거예요. 뭐 그 잘못된 건 아니죠. 하고 네 이름을 얘기 얘기 안 하고 아웅산 그 아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웅산 딸은 아웅산 수지시고요. 아웅산 아들은 전 한국 사람. 아웅산 그분은 버마 사람, 미얀마 분이시고. 그래서 정신적인 스트레스 이런 거를 많이 받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얘기는 꺼내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제가 이제 방송 오재미 TV 욕심이 있어서 제가 그리고 저도 뭐 개인기보다는 모창을 많이 해서 방송을 데뷔를 했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바보 연기가 하고 싶어서 바보 연기 전문 그런 코미디언으로 이렇게 활동을 했는데 사실은 현석 씨도 맨 처음에 바보 연기를 시작한 건 아니죠? 엄두를 못 냈습니다. 엄두? 네, 엄두. 야, 엄두는 무지무지 어려운 말인데, 이 바보가, 엄두. 야. 처음부터 그냥 시작이 안 됐죠. 네. 그러면 맹구하면서 바보 연기를 한 거예요? 아니, 바보로 하려고 했던 게 아니었는데 그냥 바보가 된 게 사바나 추장이었고요. 아, 맞다. 그때부터 좀 네. 약간 좀 내 상태가 안 좋았어. 바보 연기는 진짜 바보들이 할 수 없는 천재들이 하는 오재미 형님, 뭐 이창훈 형님, 심영래 형님 등등 그러니까 이게 공식이 있는 거거든요. 막 하는 게 아니잖아요. 솔직히 이주일 선생님도 공식이 배삼용 선생님도 나오시다가 넘어지는 게 공식이 있는 건데 그래서 봉숭아학당에서 다 캐릭터가 정해지고 맹구를 누가 할 것이냐. 그때가 이제 봉숭아학당 조연출했던 양기전.
PD님. 예. 맨 처음에 우리 한바탕 웃음으로 시작할 때도 박성령 선생님이 하고 그다음에 양기선 선생님이 했지. 아, 예, 예. 예, 그래서 아니 형님이라고 그러는데 그 형이 아마 다시 그걸 기획을 해서 했는데 네. 맹구하고 오서방이 최고의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맹구는 꼭 있어야 되지 않았나 해가지고 네. 우리 현섭 씨를 좀 캐스팅한 것 같은데. 제일 마지막에 저만 배역이 없었어요. 다 정해져 있었고. 그래서 그 이제 프로듀서가 하나 남았지? 그래서 예, 그랬더니 맹구, 심연섭 이런 거예요. 그래서 2주일 동안 잠을 못 잤어요. 왜냐면 추장은 제 건데 맹구는 그때 중고등학생들은 이창훈 선배님을 몰랐어요. 맹구가 그렇지. 전주는 아는데 세월이 지나서 무지하게 부담이 들었어요. 가장 다시 맹구를 다시 이렇게 리모델링 해가지고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맹구보다 더 잘해야 된다라는 그런 부담감이 엄청 그렇죠. 잘할 수도 없었고 그걸 거예요. 예. 그래서 머리를 굴린 게 퍼포먼스로 갔죠. 선생님 가슴이 처음에 한 게 가슴이 SS 바다예요. 그래갖고 눈과 눈 사이를 멀리 그렸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림 그리고 나오고 눈과 눈 사이 약간 바다가 미안하지만 약간 좀 틈이 있거든요. 그래갖고 SS의 팬들한테 작살을 났습니다. 맹구가. 근데 이제 왜냐면 그래서 이슈를 tas어요. 그 다음에 박찬호예요. 그때 형님도 했거든요. 제 친구 오서방이에요. 라고 여기 있다가 없네. 그랬더니 단팥을 뚝 부셔 뽕 터졌어요. 그래갖고 그거를 분장하는 KBS 누나가 3시간을 그리면서 제가 그림 뻔 떠왔거든요. 현섭아 미안한데 이거 언제 끝나? 좀 기다려봐요. 같이 먹고 살게. 그래서 제가 누나한테 행사 갔다 오면 맛지는 것도 사드리고 3시간 동안 그렸어요. 굉장히 디테일하게 그렸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하고 정부는 뭐뭐 하면 이상하잖아. 약간 풍자로 갔죠. 왜냐면 제가 창훈이 형님을 따라할 수가 없으니까 우와 이걸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그 표정 연기. 그래서 약간 좀 색다른 걸 하기 위해서 정치 풍자로 가게 된 거구나. 바보가 바라보는 시사. 그렇지. 그래서 조금 먹혔죠. 그게. 맹구야, 너는 얼굴 생긴 거 너도 보지 않냐? 근데 네 얼굴은 네 주위에 닮은 사람이 있어? 나는 내가 잘생겼다고 해서 닮은 사람이 없지. 그럼 너는 누굴 닮았니? 나도 내 주위에 나 닮은 사람이 없어. 왜? 다행이지. 그러니까 저희는 뭐 이런 걸 했었어요, 우리는. 이 어렸을 때 이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이런 자연스러움. 이런 개그를 했었는데, 뭐 그냥 뭐 둘이 얘기할 때는 오바 같은 거 이런 거 안 하고 그냥 너희 집에 전화 있어? 그러면 맹구가 우리 집엔 전화 없어. 우리 집엔 전화 있어. 그래? 우리 집에도 전화 있어. 네 집에 전화 어디 있어? 전화! 서울 만극 오면서 전화. 그래, 있어. 그 전화가 부인일 수도 있고 상상할 때 아버님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저는 오늘 형님 TV에서 나와가지고 정말 죄송한 것도 많고 왜냐면 형님들이 쌓아놓으신 코미디를 이제 개콘이 21년을 했는데 참 죄송하기도 하고 왜냐면 쇼베드 자키 전부터 명랑극장 거기서 계속 이렇게 쌓아오신 건데 근데 이제 명랑극장 이거 할 때는 그 포절 1, 2, 3 중에 한 번 한 적 있어요? 난 널 찍었어 난 내게 빠져버린